자, 뭐 정봉주 얘기를 좀 해보죠. 장경태는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예, 단독으로 나와서 지금 혼자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찬반 투표로. 어저께까지 아마 투표에서 끝났고 이제 아마 오늘쯤 아마 이제 그 서울시 그 서울 시민들한테 이제 당원들한테 올 겁니다. 자, 정봉주 얘기를 한번 또 가보죠. 저는 조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원래는 이제 중앙위가 그 1차 컷오프 대상자를 뽑았는데 그건 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봉주가 그냥 대중적 인기, 그다음에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김어준, 뭐 박시영, 새날 같은 빅 스피커들의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아서 사실은 지난 4.10 총선 때 정봉주가 낙마를 한 거는 억울하게 낙마를 한 건 아니에요. 네? 억울하게. 말 그대로 본인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 박용진을 이겼는데 그게 그 뒤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렇게 당에 의해서 날아가는 상황이 정봉주가 울면서 기자회견 당의 뜻을 받겠다는 그런 그냥 그런 거에 우리가 짠했던 건 있지만 그 자체가 목함지뢰를 갖고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가 하리님 말씀대로 거짓 해명이 그게 더 크리티컬했어요. 아마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린 게 목함지뢰는 그 자체가 비난을 받을 대상이 되고 욕을 먹지만 그건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문제. 물론 전체 선거판에 그 목함지뢰 건 갖고 내내 이게 이제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지 말지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 정봉주가 다 본인이 사과를 했고 다 사과를 그거를 다 흔쾌히 받았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공천을 취소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더 고민 없이 이게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고 본인의 거짓말 해명 때문에 그냥 공천에서 여기서 날라간 거예요. 네. 박용진을 날렸고 거기에 같이 오랜만에 봉도사, 오랜만에 낙검수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그 기분과 감정은 별개로 이건 다 정봉주에서 비롯돼서 정봉주 때문에 스스로 공천을 날린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그게 지금 이번에 그게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7월 달에 갑자기 그 최고위원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오는 게 합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 예선전에 이제 중앙위 50%와 절반의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갖고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정봉주는 그때 1차 그 예선에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던 거죠. 김지호 같은 사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앞에 예선전에 대한 거는 최소한 우리 같은 공천 심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람의 이제 이게 이 당직에 오르는 더군다나 선출직 당직에 오를 때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빅스피커가 몰아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건가? 인기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강영석 같은 애가 저쪽 무슨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저쪽 편에서 인기 있으니까 그런 식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는 게 좀 들어갔고 저는 이것도 좀 제도라는 게 항상 늘 절대적 옳은 건 없구나. 다 항상 이거를 끝없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번에 좀 느꼈던 거예요. 이번에 안 그랬으면 정봉주가 이렇게 그냥 손쉽게 와서 지금 1등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이런 것처럼 정봉주가 6개월 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빅스피커들이 밀어주고 본인 원래 대중적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구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그냥 당원들 뭐 이게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의 영역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이 시스템이 뭐 이게 그냥 뭐 진짜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최소한 조금 끊임없이 보완을 하는, 그렇죠. 머스타드님, 검증 절차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예전에는 말 그대로 무슨 뭐 사기 전과자, 송갑석도 뭐 굉장히 심각한 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슨 뭐 옛날 무슨 뭐 사기 전과, 단순하게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무슨 뭐 집시법, 시위법 이런 거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 뭐 음주운전 전과자부터 시작해서 뭐 특히 막 지방에 있는 그런 뭐 기초의회나 아니면 무슨 뭐 거기 뭐 지역 기초 단체장들은 막 온갖 폭력 전과에 막 그냥, 솔직히 정봉주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의 결격, 최소한 서류에 대한 어떤 검토 작업이라도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게 제가 이제 이번 정봉주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기가 있다 보니 본인이 이제 첫 주에 인천, 대구, 경북에서 1등을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뭐 김민석한테는 지금 뭐 표가 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이때는 이제 김민석이 4등 할 때예요. 4등 할 때. 김병주 의원님, 현재까지 순위 2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답변을 안 하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막 그냥. 민영배 의원님, 가장 열심히 싸웠고 가장 실력 있고 뭐 그런 거에 비해 성적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예 본인이 지금 이렇게 그냥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내가 1등. 네, 다른 말로는 저도 마리아님처럼 시건방을 떤 거죠. 이때부터 이미.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 추세가 뭐 왜냐면 예선전에서 아마 1등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 그 1라운드 본선 1라운드 이제 인천, 제주, 뭐 강원도, 그 다음에 저쪽 경북, 대구, 여기서 다 1등을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주차까지 2주차까지 1등을 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 최고위원이 되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외교와 남북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전 대표가 던진 먹사니즘의 종착점도 결국 평화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좋은 얘기예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문제 개선으로 가는데 최근에 이슈가 없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당 대표의 허락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거야말로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당의 최고위원은 국내 정치, 당내의 주요한 의사결정의 기구인 거지 무슨 외교 활동을 해요? 그것도 미국에 가서? 미국에 뭐 아는 사람이나 좀 있으세요? 당비로 미국 가서 거기서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비즈니스 버스 타고 와서 거기서 호텔에 묵으면서 뭐 그렇게 뭐 거기서 또 뭐 정봉주 무슨 뭐 정치 활동 하게요. 외교라는 게 그렇게 무슨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외교가 아니거든요. 응? 그 지금 위성락 같은 정말 36년 동안 외교 통인 사람도 말 한마디 워딩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늘 고민하고 이렇게 성찰하는 사람인데, 대사까지, 러시아 대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 소련 수교에 나섰던 사람도 지금 이거에 굉장히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데, 자기가 만나서 무슨 뭐 같이 거기 뭐 누구 뭐 에이전시 써서 만나갖고서 같이 무슨 뭐 술 한잔 먹으면 뭐 해결이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본인이 꿈에 부풀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도.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답보 상태인 건 민주당이 여전히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예전 같으면 그래 한번 뭐 생각할 지점도 있겠으나, 이때 지금 정봉주가 계속해서 호남
호남이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낮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투표율이 안 나와서 망하고 있다. 근데 안 망하고 있거든요.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남의 지지율도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이전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다 보인 거는 조국혁신당 때문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그쪽에 기반을 잡으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잘 나올 때는 막 뭐 20% 30% 막 나오니까 당연히 빠지죠. 그게 다 민주당 표가. 근데 그게 지금 점점 호남이 빠지면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은 올라가고 있는데 다 보인 거는 민주당이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거다. 나는 잘 싸울 수 있다. 뭐 그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민주당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전북에서 한준호가 1등을 했는데 한준호가 너무 등수에 집착을 한다. 참 한참 후배 정치인인데 좀 안 그랬으면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막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 자기들끼리 막 너무 지금 과열돼서 막 서로 비방하느라 정신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해보면 후보들에 대해서 뭐 참 노력하시는데 잘 안 되고 계시나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토론 때 내가 최고위원인데 미국 가서 좀 외교 좀 신경 쓰겠습니다. 너무 투표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래. 그 다음에 지금 폭망이야 폭망. 지금 너무 투표들을 안 해. 최고위원 후보들끼리 다 그거 그냥 5위 안에 들어가려고 막 다들 지금 막 그냥 얼마나 지금 막 조급한지. 한준호 그 나이도 어린데 막 그냥 지금 너무 조급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워. 이게 그 지금 정봉주가 여기 최고위에 여기 이 경선에 들어와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요. 했던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이게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확인을 한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들 서로 사이 안 좋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김병주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강선우한테도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서로 이 더위에 고생한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선거 치르고 있어요. 다들 서로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정봉주는 막 싸움 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을. 정봉주를 지지하는 저희 방의 구독자분인데 월요일날 정봉주에게 민주당 공보자를 보내면서 투표율 낮다는 얘기 그만하셔라. 이래서 윤석열 잡고 천공 잡겠냐. 봉도사 신발 떨어진 거 아니냐고 문자했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왜 나를 긁어. 조금도 자신에 대한 쓴소리는 듣기 싫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들 우쭈쭈 잘한다 정봉주 봉도사 화이팅 신발 죽여요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저분은 정봉주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바로 전화서 너 누구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분이 저한테 아닙니다. 아무튼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진짜 아까 평화님 말 맞따라 너무 그냥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았고 정봉주에서 제가 지금 아끼는 거예요. 이런 건요. 김민석도 팩트 체크를 해주죠. 민주당의 당원대여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평균 5%에서 많게는 11%까지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ARS 투표까지 감안하면 전체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높다고 봐요. 높을 거라고 지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봉주만 문제였던 거예요. 정봉주만. 본인은 이미 사전 예비 컷오프 처음에 8인 뽑을 때 이제 1등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인천, 대구, 경북, 강원, 제주 이렇게 5군데 지역에서 저주차 이제 압도적인 1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론조사 내용 같은 경우는 또 김어준 꽃을 통해서 계속 들었겠죠. 박시영이나. 그러니까 아니 이미 이것도 제가 지금 와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정봉주는 이 기자들한테 혹은 뭐 주변에 다 이제 내가 1등 한다고 다 그때부터 첫 주차에 이미 다 떠벌리고 다녔대요. 지금요 다. 상당히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일이. 이재명. 이때는 그냥 이재명 전 대표죠. 같이 지금 당대표에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뭐 런닝메이트로 뭐 김민석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정봉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왜 날? 근데 그때 그래서 뭐 억울함을 하생하니까 결국은 다 잼카에 다 태웠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뭐 일부러 퍼오진 않았는데 저 잼카에 김민석이랑 탈 때 저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했던 분인데 정봉주는 타서 그 굉장히 저 자리가 불편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리고 정봉주는 그냥 오로지 저것만 봤지 그 무슨 뭐 이재명이랑 대화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채팅글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서. 응? 없어갖고서. 그래서 그 김민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더 완벽하게 흑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흑화된 거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 뭐였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전까지는 그냥 무슨 뭐 오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위로 밀린. 그래서 이제 그 울산 대전, 울산 부산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쪽과 이제 저쪽 그 충북 충남 쪽에서의 이제 그 김민석이 압도적인 표를 받으면서 역전이 됐죠. 2위로 밀렸죠. 그러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정봉주가 본격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여유로움과 오만함을 가지고 이미 다 된 것처럼 갖고 있었다면 이때부터 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과 없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거죠. 기자회견. 2위로 밀린 정봉주. 당원들이 돌 던지면 서서 맞고 죽으라면 죽겠다. 공천 배제 받아들였는데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프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 전대 흥행 실패 공격 탄핵하려면 참여. 아니 이건 순서가 지금 다른 거예요. 정봉주에 대한 비판은 왜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앞서가는데 자꾸 지금 망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더 다른 지금 언론들이 받아갖고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애써 폄하하려고 나온 순서가 바뀌었는데 정봉주는 나는 그냥 참여를 독려한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왜 자꾸 나에 대한 마타도를 하냐. 말로는 당원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고 했는데 돌을 맞기는 뭘 맞아요. 네? 돌을 맞기는 뭘 맞냐고요. 당원들과 그때부터 싸우는 기세. 이날 새날에 나가서 한 얘기가 그 유명한 이 얘기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 했죠. 근데 그렇게 낙천적인 봉도사가 그러면 상황이 좀 심각한가 보네요. 왜 저를 건드렸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뭐 프라님 저하고 진짜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저는 무한 낙천이거든요. 근데 한번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저는 무척 그 끈질기고 악착같이 싸웁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 무서워요. 제 감정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지금 누르고 달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못하죠. 예. 근데 당원들이 돌을 던지면 맞겠다 라고 낮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새날에 나가서 나는 적이라고 한번 규정을 하면 끝까지 싸운다. 나를 비판하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바로 반나절도 안 돼갖고 허재현도 아닌데 반나절도 안 돼갖고 자신이 이야기한 거를 뒤엎은 거예요. 게다가 저 기자회견도 알고 보니 굉장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죠. 저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을 잡아준 사람은 김준혁 의원입니다.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나가 있어 라고 한 거죠. 김준혁 의원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옆에서 굉장히 정말 예의 바르게 해주는데 그냥 반말로 나가 있어. 근데
더 놀랐던 것은 어저께 밝혀진 사실이지만 저 기자회견 저것도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어? 거짓말. 저 장소를 빌린 이유가 언제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저. 저요? 왜? 동주형 때문에 그래요? 그 대관 동주 순간 몰랐으니까 그러지, 그때는. 예. 아니 원래 그 건으로 저한테 대여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예. 삼부토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대여 요청이 됐던 거예요. 거짓말 했네.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바뀌어요? 이용당. 이용당. 김준혁 의원실에다가는 삼부 토건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게 있으니 좀 대신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래놓고 옆에 서 있는 김준혁 의원한테 너 나가 있어. 네, 그렇게 해놓고 자신 당원들이 돌을 던지면 맞겠다. 나는 지금 당원 왜 나를 욕하냐. 자신의 한풀이를 한 거죠. 자신의 정치를. 그러니까 기만을 한 거죠. 현역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당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거짓말이 2개가 나왔죠. 자기는 뭐 당원들이 돌을 던지면 맞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적이라고 규정하면 끝까지 그냥 싸운다. 바로 그날 하루에 본인의 말을 뒤집고 김준영 의원에게는 삼부토건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에 대한 한풀이, 본인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은 1등에는 관심이 없다. 이날 그 기자회견 후 새날에 나가서 했던 얘기 중에 본인은 1등에 관심이 없다. 1등에. 자, 뭐라고 했는지 많이 들었죠? 한번 또 보죠. 저는 사실 여러 차례 누차 얘기했지만 애당초 1등, 2등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죠. 예. 5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우리 그 프라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등서부터 5등이란 등수가 있는 게 아니라 5명이 각자 다른 자기만의 롤과 역할 분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등수 얘기들을 해요. 지금 반환점 돌았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 투표가 반환점을 넘은 거거든요. 17, 18일 날 ARS 전화가 3번 갑니다. 이때 또 투표율이 2배로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환점이 아니라 25%만 온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왜들 이렇게 난리냐.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이 전당대회가 우리 싸움의 끝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 이후에 힘을 모아서 그냥 윤석열 탄핵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여기에서 5명이 2명은 내 편, 3명은 내 편 이렇게 편가르게 해놓고 어떻게 힘을 하나로 모읍니까? 나 그래서 저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오프라인에 얼굴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아니 나를 끌어내서 뭐를 원하냐 도대체. 김민석 1등 해라 그럼. 한준호 2등 3등 해라. 그럼 그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친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아픈 심정은 어떻게 어루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만 1등에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언론에 쭉 보도가 되는 거는 뭐 최고위원 내가 1등 해야 되는 이유 인터뷰 전문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서 했던 이야기와 저기서 했던 이야기가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반대하는 혹은 어떻게든 민주당의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언론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봉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재명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기존의 민주당 수박들이 다 나갔잖아요. 지금요 다. 뭐 이제 고민정 같은 사람은 지금 입을 닫고 있고 뭐 거기 원래서 이제 수박 대망들은 다 쫓겨났잖아요 지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지금 와서 이렇게 정봉주가 판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의 분위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더 충격적인 전원이긴 하지만 SBS를 통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가죠. 그게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과연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될 것이냐? 제가 3일 최근에 봉지영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후. 저는 화요일 날 저 SBS 저 보도국에서 하는 스토브리그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데이터 진행을 했는데 정유미 기자 휴가 거기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왔거든요. 방송 끝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아니 요즘에 나도 취재를 이제 했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뭐 네. 강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오.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제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보고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사 그래서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네.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어.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예. 두고 봐 정보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원터치블이야. 얘기. 그래서 야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본인이. 아, 이게 정보 그리고 뉴스였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 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예.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근데 이거 뭡니까? 그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예.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1등은 포기한 게 아닐까 제 느낌에. 포기하지만 5등 안에 들어서 이재명 끝까지 내가 견제하겠다. 제 느낌에 1등은 포기한 것 같아요. 아, 이거 흥미진진한 대목이네. 역시 정봉주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막. 본인이 이런 걸 갖다가 야 절대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하라 그래. 그 귀에 들어가라고 내가 한 얘기야.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실제 그래요. 왜냐면 그래, 아마 스타일이 그렇지. 그 월요일날 저녁일 거예요. 그 저녁 식사. 그래서 화요일날 오전에 이제 저랑 스토브리그 유튜브 방송 끝나고 그 대기실에서 같이 다 얘기하는데 어제 내가 세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면 다 귀에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라고 그래. 내가 그러려고 한 거야. 저기 뭐라고 근데- 얘기했더니 자, 저 내용이 SBS 김태현 방송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물론 박원석의 전원의 형태로 나왔죠. 당연히 본인의 발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그 말을 네가 한 게 맞냐? 당원들이 두 번째 그 말을 했다면 어떤 취지로 했냐? 세 번째 그러면 사과할 생각은 있냐? 이건데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요일 날 내놓는 입장이라는 게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은 월요일 날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경기도와 대전 세종 투표의 진행 과정을 보고 그걸 보고서 본인의 어떤 사과에 대한 수위 혹은 뭐 그냥 뭉갤지 사과할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간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3등 대전 세종에서 3등을 하면서 전체 2위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봉주는 어쨌든 현재 아직까지 뭐 전체 당원들 관련해서 2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날 박시영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건 박시영이 직접 밝힌 거니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일반 여론조사 최고위원 적합도 관련된 일반 여론조사에 내 순위가 어떠냐 그랬더니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는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겠죠. 요건 뭐 이제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만 다 비슷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권리당원 2등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은 상황 1위를 다투고 있는 굉장히 높은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은 대의원들 중에 반명표 광주에서도 15% 김두관을 지지하는 표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인 대의원의 반명표가 존재하고 있으니 그들의 몰표를 내가 받으면 막바지에 대역전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명 결집 발언을 사실상 한 겁니다. 말로는 무슨 이재명을 지키네 어쩌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월요일날 기자회견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사과 유무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더 센 폭탄 발언을 하죠. 월요일 날 아침에 그 폭탄 발언. 일명 당내에 명파리들이 있다. 이재명 파리, 명파리들이 있고 그 명파리들을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척결하겠다. 그게 개혁이다. 라는 전혀 얼토당토한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열받지만 그것도 한번 또 보시죠. 그것도.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봉주입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팔아 호가호의 정치, 이름팔아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져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었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원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명파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순둥순둥한 한준호도 이렇게 화를 냈고요. 이재명 파리는 누가 하고 있냐? 네, 지금 굉장한 어떤 점잖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강선우도 더 팔겠다. 내가 명팔이다. 내가 할게. 김지호 실장의 경우는 굉장히 좀 격정적인 토로를 한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수를 치기 전에 말부터 베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김지호의 경우는 이제 김용민 TV에서 이제 인터뷰한 것까지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상황이 발칵 뒤집혔고, 반면에 이제 언론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흔들기를 바라는 언론들은 신났죠. 지금요. 이재명 개딸 결별하라, 명파리 뿌리 뽑겠다.
얼마나 섹시한 제목입니까? 섹시한 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그냥 대서특필하면서 뭐 그 공격하는 정봉주가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유의 또 몰아가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갖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저께 제가 저 혼자 단독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과거에 노사모의 핵심 관계자였던 그 미키루크 이상호가 이제 올 2월달에 이제 정봉주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이 정봉주가 이 미키루크 이상호를 모 유력 채널에 출연을 시켜서 김민석을 까달라 라는 이제 방송을 이렇게 이제 그 부탁했던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입장도 지금 이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얘기를 못 하겠죠. 네. 얘기를 이제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1등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1등이 하고 싶었던 사람. 사실상 첫 주차에 1등을 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정말 수석 최고가 된 것처럼 되게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게 이제 김민석이 갑자기 쭉 그 차고 올라오면서부터 본인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한풀이를 당원들한테 한다. 당원들한테 하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까 뭐 정봉주가 잘못될 걸 걱정하지만 글쎄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언설을 하면 정말 한 대 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이게 지금 정봉주의 모습입니다. 예, 정봉주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정봉주한테 어떤 이런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봉주 그러면 정봉주는 도대체 뭘 믿고 일어나? 응? 네, 도대체 뭘 믿고 정봉주는 여전히 이런 거를 믿었겠죠. 이런 거를 믿었을 것이다. 가령 뭐 이런 거. 우리도 우리 가치관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방송을 어떤 자기들 정치용으로 써먹는 건 진짜 기분 나빠요. 당내 정치는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날은요. 그게 무슨 최고위원이든 뭐 또는 뭐 시도당 위원장이든 출연시켜달라는 사람 거절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소수의 목소리가 커서 보여서 그런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집단지성이 몇십만 표씩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 그 몇 사람의 선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사람의 선동으로 제가 이게 무슨 뭐 안 돼요 뭐 이게 무슨 메아리를 한 게 아니고 강조하려고 메아리를 한 게 아니고 저의 지금 음향 실수입니다. 예, 저의 음향 실수고 여하튼 이 메아리 효과는 의도한 효과가 아닙니다. 예, 몇 사람의 선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예, 몇 사람의 선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뭐 저 같은 뭐 이렇게 학고방 유튜버가 얘기를 하고 현장 유튜버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거 뭐 스마트폰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봉주의 문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저 같은 뭐 작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뭐 대세에 영향이 없다. 아마 이런 거를 뭐 100만 유튜버가 이렇게 무슨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마음의 빛이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얘기. 마음의 빛. 활동을 하면서 수년간 느낀 일종의 갈라치기에 그 민주당한테 도움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이런 표현 가끔씩 써요. 어떻게 정봉주를 욕하냐.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그 마음의 빛 때문에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천생적으로 갈라치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잖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악마화를 시켜. 악마화의 최대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예요. 정봉주를 비판하면은 갈라치기다. 정봉주의 마음의 빛인데 어떻게 정봉주를 비판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유력한 스피커들이 하기 때문에 정봉주는 뭐 지금 본인이 이렇게 폭주를 해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김어준은 이런 말을 했죠. 김어준은 자 김어준 자, 전당대회 때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설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마련인데 전당대회 기간의 설화들은 근데 이제 전당대회 중에는 이렇게 뜨겁죠.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네. 남는 경우도 있어요. 남는 경우도 많이 간혹 남는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간혹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네. 본인들의 강점을 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중에 설화들이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남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에 달렸는데 특히 끝나고 이제 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선거 때 일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 후보자들은 선거 때 서운한 감정들이 많이 남고 선거가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첫 일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또 있어요. 그렇기도 합니다. 또. 네. 네. 선거 기간에 난리법석은 총선 때 난리법석 지금 시간 지나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총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마무리가 네. 요 기간 끝난 다음 첫 일성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기간 동안은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네. 자 김어준의 가스라이팅. 자 뭐 전당대회 투표할 때까지는 어떠한 뭐 막말이나 문제가 있어도 대중들은 개돼지기 때문에 끝나면 다 까먹어. 그 이후에 앞으로 뭘 잘할지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뭐 윤석열과 잘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가스라이팅. 전 이걸 보고서 확실히 김어준이 가스라이팅에 재능은 있구나. 정말 종교의 영역에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스라이팅. 심지어 이제 정청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김어준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신의 페이스대로 어차피 까먹는다. 지금 뭐 전혀 문제 안 돼. 일단 들어가면 그때 가서 그냥 뭐 다시 뭐 좀 사람들이 좋아할 짓 하면은 어차피 다 잊혀져. 네? 잊혀져. 그런 얘기. 저는 그래서요. 이번만큼은 김어준의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네. 대중들이 개돼지다 어차피 다 까먹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냥 손해가 피해가면 돼. 뭐 이런 식의 스탠스에 우리가 언제까지 놀아날 수는 없다. 절대로 까먹지 않고 이 정봉주의 지금의 심각한 문제. 저는 이거를 그 일종의 해당 행위, 당원 당규를 좀 봤어요. 당원 당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징계 사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뭐 제가 봤을 때 4번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야 하는 경우 이건 100%라고 봐요. 그 다음에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건 앞으로 뭐 발생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무의 중대한 방해 행위 뭐 요건 좋다 치고 7번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4번과 7번의 경우는 지금 즉각 벌써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5번은 앞으로 발생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정봉주의 현 행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김어준의 말대로 사람들이 다 그냥 까먹고 지나갈 것이니까 지금 뭐 소나기만 피해가면 돼. 이런 식의 스탠스를 우리가 항상 늘 당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뭐 어떻게 가장 좋은 베스트한 것은 정봉주가 5위 안에 못 들어갔고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제일 베스트해요. 네, 제일 베스트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차선책으로는 설령 뭐 최고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윤리위에 제소를 내서 여기에 심판을 받도록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또 뭐 나름의 뭐 어나운스를 할 것이다. 같이 그렇게 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윤리위에 올려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이제 차선이고요. 정봉주한테 가장 베스트는요. 지금 현 단계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 좀 봐요. 예, 이 정도로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이 정도로 지금 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떠나는 뒷모습이라도 그냥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스스로 지금 이렇게 털고 나가는 것이 정봉주한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에블바디 다 가장 해피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정봉주 스타일은 지금 김어준의 말을 철석같이 듣고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YJ 킴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 했고요. 오늘 준비한 거 뭐 지금 뭐 대장동 관련된 재판 참여한 분들께 중요 공지는 제가 주말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참여하신 분들 주민번호, 민증을 좀 복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뭐 어떤 분이 정봉주 관련해서 뭐 또 정봉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네, 정봉주는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다. 언제까지 정봉주 얘기를 할 거냐? 네, 정봉주가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최고위에서 낙마를 한다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할 겁니다. 일요일까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정봉주 얘기를 할 일이 없겠지만, 정봉주가 최고위에 만약에 입성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윤리위 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이전 4.10 청선의 그 이전 얘기부터 해나가면서 정봉주가 결국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렇게 당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제가 민주당 뭐 이 지지자로서, 민주당원으로서, 그다음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스피커로서 작지만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계속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봉주 우리 편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뭐 훌륭한 얘기, 좋은 얘기 하는 곳에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저는 당분간 정봉주가 완전히 지금 뭐 이렇게 이 최고위에서 이제 여기 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뭐 너 뭐 돈 벌려고, 너 무슨 뭐 조회수 땡기려고 뭐라고 뭐 생각하셔도 그냥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예, 그 맥락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총 정리를 해야지 또 나중에 이제 뭐 한 번 더 우리도 유사도 그러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 정리를 해야만 이제 우리가 계속 조금 더 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 대한 당위성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저는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광복절 뭐 아까 오프닝에 했던 얘기지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같이 내선일체를 주장했던 이런 매국노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바퀴벌레처럼 단지 숨어 있다가 지금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 매국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매국노들이 다 같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의 광복절은 우리의 광복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광복을 찾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금 한번 다짐하는 그런 광복절이다. 2024년의 광복절은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님과 후퇴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잘할 사람 뽑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온 나라가 이 고생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21세기를 맡기겠습니까? 누가 진짜 대통령 감인가? 어떤 조사를 해봐도 자질은 DJ가 1등입니다. 그럼 결론은 간단하죠. 능력 1등. 제일 잘할 사람 뽑아서 나라를 살려야죠. 그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대통령을 만들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중부터 역대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심부에 서왔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하며 반드시 제 모든 역량을 다해 만들어내야겠다. 대통령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김민석이라고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읽어주십시오.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